공기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공기원소 사이는 뭐가 있을까요? 쌍둥이 자리, 그리고 천칭 자리, 그렇죠. 물병 자리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기 사이는 기호를 보게 되면은 네. 다 두 개로 연결돼 있어요. 네, 양면성. 쌍둥이도 이렇게 있고 천칭 자리도 마찬가지고 물병 자리도 마찬가지고. 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양면성, 네. 다양성을 네.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객관화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서로 마주 보면서 음. 서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를 끊임없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하려는, 그리고 소통랑이랑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소통 되게 연결. 중요하죠. 이 공기 사인들은 지각하고 인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네. 의미하고요.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네. 남한과 공유하고 주고받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네네. 굉장히 사회 성향이 강한 원소죠. 그렇죠. 그리고 공기는 불과 마찬가지로 양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포지티브 예. 에너지요. 왜냐하면은 불도 올라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공기도 올라가요. 근데 흙이나 물은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 차이로 음량을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또 움직임이 많죠. 그쵸. 불이나 공기나. 예. 공기 원소는 특히 네. 아까 얘기했던 세 개의 사인 네. 다 굉장히 사람들하고 관계를 네. 중요시하죠. 네네. 그래서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된 원소인데, 근데 이 원소들은 사람과 관계에서도 네. 감정적인 관계가 아닌 그렇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고적인? 굉장히 지적 생각. 호기심, 네. 예, 그리고 생각을 주고받고 이런 친구 같고 쿨한 관계를 그렇죠. 좋아하는 거지, 무슨 감정적으로 어저께 무슨 네. 뭐 여자친구랑 싸웠네, 힘드네,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네네. 이제. 감정적으로 뭔가 치대는 거라던가.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불사인도 마찬가지로. 예, 불사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환경을 싫어하는 거는 불하고 공기 사인 둘 다. 둘 다. 아, 공기 원소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사회성 얘기를 하셨는데 공기의 속성을 보면은 공기가 정말 모든 곳을 다 이렇게 바람이 예, 예.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빨리.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들을 연결하고 어떤 두 개 이상의 개체들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예, 있죠.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사람들 사이의 연결, 네. 아니면 뭐 사회와 나와의 연결, 뭔가 연결되는 고리를 역할을 하는 게 또 이제 공기 원소라고 네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식과 지식의 연결도 되기 때문에 공기 원소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이 공기 원소들은 이제 비이성적이거나 네네. 비현실적, 비현실적. 비현실적인 무슨 사람들 네. 또는 뭐 그런 주제의 대화를 네. 굉장히 좀 불편해하죠. 네네네. 그래서 공기 원소들이 대부분 굉장히 사교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물 원소들이랑 친해졌을 때 점점 친해지다 보면은 물 원소는 서로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고 그리고 감정적 교류도 하고 싶은데 공기 원소는 너만이 나의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모두와 인류가 모두 친구잖아요. 공기들에게는. 맞아요. 그래서 좀 섭섭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럴 수도 있죠. 이제 만약에 물 원소들이 내가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네네. 감정적인 위안을 받기 네. 위해서 공기 원소 많은 분한테 맞아요.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하소연을 했는데. 이쪽은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맞아요. 네가 잘못했네. 나는 맞아요.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리고 거죠. 문제 해결을 계속 이제 해주려고 하잖아요, 공기들은. 그쵸. 그런데 사실 물들은 원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감정 너 참 힘들었거나 공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으로는 공기 원소들이 좀 굉장히 약하죠. 좀 차가운 면도 어떻게 예. 보면 그래서 있죠. 공기 원소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너무 지적 능력에만 의존을 한다든가, 자기의 감정을 배제를 한다든가, 다른 타인의 감정을 이해 못하는 게 그렇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초조.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마인드가 레이싱 한다 그래서 그렇죠. 항상 생각이 매우 매우 많고 떠나가지 않아서 이제 불안초조해지거나 아니면 불면증. 안정감이 네네. 없어 보인다든가, 네네. 뭐 불면증, 네. 그런 게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기 원소 강하신 분들 한 군데 있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그쵸. 공기처럼 계속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만 가만히 있는 걸 안 좋아하고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도 피곤해지지 않는 점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기 원소가 또 너무 적다. 네. 그럴 경우에는 감정 조절에 문제가 좀 생긴다든가, 너무 의존한다든가, 감정의 경계가 없는. 좀 주관적일 가능성도 크죠. 주관적이면서도 감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공기가 객관화를 시켜주잖아요. 그럼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관적인 거는 불사인도 굉장히 주관적인데, 네네. 얘네는 의식적인 주관적인 거고, 네네. 여기 주관적인 굉장히 감정에 네. 기인한 네. 주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불사인이 강한데 공기 사인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주관은 굉장히 강한데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릴 수 있겠죠. 타협이 안 되겠죠, 그쵸? 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외교적이고 사교적인 그런 원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기 원소가 적다. 네. 제가 그러거든요. 차트에 보면 공기 원소가 적어요. 저는 가르치는 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흙하고 불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강한 게 아니라 흙하고 불이 강하면서 공기가 적기 때문에 남이랑 타협 못하는 이유가 내 고집도 강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의지도 너무 강해서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생활이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서도 이 두 개의 문제에 기인한 거죠. 감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왜냐면 다른 두 원소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기 원소가 적다 그러면은 뭐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게 제일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음식도 뭐 소화가 잘 되거나 가벼운 음식이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옷도 뭐 공기를 연상시키는 뭐 하늘색, 파란색 이런 거 좋고. 그리고 사회적인 교류, 뭐 동호회 활동 이런 거. 일부러라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알다시피 안 나가잖아. 돕고 다니잖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도 제 단점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 동호회 한번 나가보려고 가입했는데 한 번도 안 나갔어 아직도. 아 진짜요? 아마 잘렸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좀 힘들 수 있겠어요? 공기가 좀. 별로, 그러니까 그건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 기름을 넣더라도 가는 데만 가고 밥집을 가더라도 가는 것만 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있는 친구들 보면은 뭐 초등 동창, 중학교 동창, 뭐 이렇게 있지 커서 만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연락하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고 그것도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누구 만나고 있는데 누구 다른 애 한 명 데리고 올게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제 주변에 공기 사인이 매우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센던트, 태양, 달, 화성 다 공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아침 저녁으로 다 만나요. 같이 다니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 흙이잖아요. 이렇게 원소만 봐도 우리가 대충 큰 아웃라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는 이 원소 모드는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물원소에 대해서 알아보죠. 물원소는 무슨 사인이 있을까요? 캔서, 개자리. 그리고 스콜피오. 정갈자리. 또 물고기 자리 파이시스가 있죠. 그래서 이 물원소들의 특징은 뭘까요? 물원소도 우리가 물을 일단 생각해보면 흐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 흐른다는 거는 현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어떤 그 심리와 비교해 봤을 때 감정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정이란 게 멈춰 있지 않잖아요. 거의 흐르잖아요. 지금의 나의 감정과 내일의 감정, 1년 후의 감정이 달라지거든요. 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르는 습성이 있다. 그리고 물은 잡히잖아요. 그쵸. 맞네요. 표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깊은 정서, 동정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감정, 필링. 감정의 정말 어떤 감정의 이 이미지로 구현된 게 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물원소 사인들은 감정적 동경에 동기부여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물이 되게 촉촉하고 흡수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감정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이 강한 사람들은 옆에 사람의 감정에 동화가 잘 돼요. 그게 약간 예외는 스콜피오. 스콜피오 같은, 그러니까 정갈자리들은 이제 같은 물이지만 얘네는 굉장히 좁고 깊은 물이고 움직이지 않는 물이거든요. 오물이죠. 그래서 흡수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감정적인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타이트한데 쉽게 되진 않죠. 어두운 물이죠. 그렇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물이잖아요. 한번 감정적 유대를 내주면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일 변하지 않는 물이다 보니까 헌신, 충성심의 면에서는 그 로열티에 대해서는 스콜피오가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도달하기 어려우니까. 이 물원소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물 원소 사인 공부할 때 물이 왜 제일 힘드냐면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스콜피오, 정갈. 왜냐면은 불 쌓이는 건 다 똑같거든. 공기도 거의 다 비슷하고 흙도 거의 다 비슷한데 유일하게 조금 물 원소 사인 중에서 스콜피오는 좀 독특하기 때문에 조금 공부할 때 약간 좀 헷갈릴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 공통점은 감정적 유대와 애착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그렇죠. 같은 점이죠. 물원소들은 이제 분위기에 되게 민감하고 식감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물원소가 굉장히 강한 여성분이나 아니면 공기원소가 굉장히 강한 분이 내가
오빠 바람핀 것 같은 직감이 들어. 그럼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물은 못 믿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게 틀린 경우가 맞아. 네. 많아요. 근데 물원소 강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콜피오맨. 그리고 이제 뭐 물론 개자리도 마찬가지고. 예. 감지를 진짜. 예, 굉장히 잘하죠. 특히 저기 물고기 자리도 뭐 장난 그런가요? 아니니까. 그럼요. 그런가요? 왜냐면은 특히 헛다리 잘 아니신 건가요? 근데 이 세계 물원소 사인 중에서 제일 감지 능력이 좋은 거는 물고기 자리예요. 그러니까 섬세한 감지는 잘하죠. 그러니까 육감이 제일 발달되어 있는 게, 예, 우리가 뭐 그분이 오셨습니다. 또는 꿈이 잘 맞는다든가, 네.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느끼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가 강하신 분들은 해왕성이 굉장히 차트에서 발달되어 있든가, 근데 뭐 달이 12번째 네. 들어가 있다든가, 물 원소가 굉장히 많다든가. 근데 이제 현실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와 관련된 어떤 그런 감정적 그런 인지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스콜피오에 비해서는.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스로 그 감정은 잘 느끼지만 거기에 뭔가를 덧입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그 해석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에 이제 나의 상상력과 창의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예술적인 재능이 네네.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육감. 감이잖아요. 네네. 저 오빠 바람핀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팩트 체크도 없고 그냥 느끼는 건데, 이런 건 되게 잘 맞아 떨어진다는 네네. 얘기죠. 눈에 안 보이는 지파수 네네네. 진동을 진동 같은 걸 잘 네네. 캐치하니까. 네. 약간 우리가 얘기 딴 데로 샜지만은, 네. 이제 물 원소가 또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사생활의 비밀스러움이 좀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도 그런가요? 그럼요. 좀 방어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물고기 자리도 되게 방어적인 성향이죠. 개 자리도 방어적이고요. 네네. 뭐 제일 방어적. 정갈 자리도 굉장히 방어적이고, 네네. 물고기 자리도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성향 강한 사람들 막 어디서 나대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조용하고 뒤로 물러나 있고 네네네. 이런 성향이 좀 강하지. 뭐라 그럴까, 감정적으로 방어적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너무 오픈되는 경향도 없지 않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 경계의 문제가 이슈니까요. 물원소에 지배하는 세계 사이는 처음에는 되게 헷갈려요. 네네. 그리고 물 원소의 특징이 어떤 양육하고 촉촉하게 하고 기르는 성향도 있죠. 그렇죠. 근데 꼭 내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도 생각해야죠. 우리가 뭐 물 성향 강한 뭐 남자의 경우 여성을 만났다 그러면 굉장히 엄마처럼 잘 돌봐주고 그렇죠. 케어하고 헌신적. 해주는 건 되게 좋은데, 상대도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방적인 기딩이 아니에요. 이쪽도 기브앤 그런 테이크. 거를 받길 원합니다. 네, 감정적인 기브앤테이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이 물원소가 또 강하신 분들은 의사결정이 감정에 되게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리고 판단도 좀 감정에 좌지우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또 공생하는 걸 원하고 좀 의존적인 성향이 네. 있죠. 만약에 물원소가 내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뭐 너무 감정에 좌지우지된다든가. 그리고 공과 사가 분리가 안 될 가능성도 그쵸. 배제할 수 없겠죠. 예, 이성적인 판단이 조금 힘들 수 있을 네네. 수 있고, 너무 희생하려고 그러다가 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든가, 네네. 그리고 경계가 없는 거. 네네. 불안한 환경에서 좀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 환경의 영향. 그렇죠.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환경에 되게 감정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네. 특히 물 성향 강한 물 원소 성향이 강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거나 뭐 할 때 그 장소가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못 주면은 되게 힘들어해요. 그 초기 양육자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사인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 공부하는 환경,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되게 안정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항상 공감해주는 게 되게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분들은 또 감정적인 교감을 또 되게 원하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이거나 너무 현실적인 사람들하고는 좀 관계가 힘들 수도 있죠. 저도 예전에 이제 친구 중에 물사인이 굉장히 강한 친구가 있었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친구는 제게 굉장히 감정적인 공감을 잘 해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흙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친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 현실적인 조언이라기보다는 사실 현실적인 대안들을 계속 알려줬어요.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결국 절교당했어요. 정말로. 내가 물원소가 너무 적다. 네네. 그러면은 뭐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한다든가, 네. 섬세하지 않다든가, 네. 아니면 너무 차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뭐 감정을 회피하려고 그러든가, 아니면은 굉장한, 불편하죠, 감정. 그리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네네. 좀 두려워한다든가, 네네. 뭐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 네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원소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들과 교류. 근데 이게 말이 쉽진 않아요. 쉽지 않죠. 제가 물이 적거든요. 예. 근데 그 물 원소들이 딱 그 E60 하우스 커스피 다 물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직업적으로 물을 되게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시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원소가 부족하다. 근데 그게 어떤 하우스 커스프인지를 확인하는 보고 그 쪽에서 그 원소를 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소 얘기하면서 네네네. 거기까지 점핑하기에는 좀 네. 너무 먼 얘기를 해서 안 했는데 그건 꼭 그 사인뿐만 아니라 행성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해산물들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물의 색깔을 연색시키는 옷. 네. 예술 활동, 예, 예술 활동. 봉사 활동도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물 에너지, 부족한 물 에너지를 보충하기에는 굉장히 네네. 좋을 수 그리고 있죠. 반대로 물 원소가 강하신 분들도 저 같은 경우는 예술이나 그런 영성, 종교 단체라던가 그런 봉사하는 일을 되게 권유를 해요. 왜냐면 일상생활에 쓰면은 정말 삶이 난장판이 되거든요. 그거는 정말 네. 좋은 말씀하시는 게 제가 비슷한 얘기가 네. 해왕성 강하신 분들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왕성 내 차트에 있는 에너지는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왕성이 굉장히 강하게 무슨 나의 내행성이라든가 앵글에 네. 걸려 있다 그러면은 취미든 네. 아니면은 직업이든 네. 그 에너지를 꼭 쓰라는 얘기죠. 네. 그렇지 않으면 걔가 현실 세계에서 잘못 쓰게 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게 나타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꼭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뭐든지 나의 차트에 있는 원소와 뭐 부족하든 과하든 그리고 행성이 어떤 각을 맺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거는 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든 행성을 잘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 나의 에너지를 잘 인지하고 나의 제어 아래에서 그것들을 내가 다룰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현대잠성학 네. 관점이 그게 인식하고 메인이죠. 자유의지를 어떻게 잘 쓸 거냐. 네네네. 예, 이게 메인이거든요. 그렇죠. 야생마처럼 나의 그런 무의식적인 에너지들이 날뛰게 놔둘 것인가. 그렇죠. 제어해서 예. 좋은 양질의 말로 예. 키울 것이냐는 자기에게 달려있죠. 그렇죠. 자기한테 달려있죠. 네. 물론 쉽지는 않겠죠. 네네. 그래서 자유의지가 또 필요한 네네네. 거고. 자, 여기까지는 원소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